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허인남 전문가입니다. 자,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 30일 내 시장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2일 내 시장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일 코스피가 0.15% 하락,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1.3%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다가, 오후 일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연말 연휴 앞두고 뚜렷한 큰 방향성 없이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최근 3거래일 미증시도 역시 약보합 수준으로 최근 랠리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계속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 빅2 강세의 하단 지지력은 보였지만 전일 미증시 하락에 좀 부담이 되었고, 특히 최근 10월 말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대표 대형 반도체만 상승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특히 이번 주 중소형 AI 반도체 많이 예고드렸던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들이 하나씩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 코스닥은 12월 변동성 후에 940에서 890선에 여기 50포인트 가까운 변동성 후에 그 수렴하는 구간인데, 920에서 910선 이 라인에서 지금 수렴 작업 중.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30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외환 당국의 강력 개입 시사예요. 1430원대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수급 구조상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11월 저점보다 하단 라인을 높이면서 W자의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급 포지션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합해서 1.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다. 역시 정말 매도 정리 성격의 흐름이 강했고, 섹터별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나왔고, 특히 2차전지 쪽에서는 악재가 계속 12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두 번 공급 해지에 이어서 LNF도 테슬라와 3.8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사실상 해지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에코프로가 6% 급락을 했고, LNF도 10% 가까이, 그리고 엔캠도 대부분 이런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최소 3에서 7%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저번 그 12월 초부터의 이렇게 급락세 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처음 악재가 나왔을 때 여기 10만 원부터 9만 5천 원 라인, 여기에 지지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승 1파 후에 그리고 11월 조정 2파, 그리고 또 이 라인을 수렴 통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타점인데, 기술적인 지지 라인에서 추가 2차전지 전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든 다음 주 초반이든 다시 여기 녹색 구간으로 봉 하나로 그 장악을 하지 못하면,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요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에서 다음 각도까지 이 두 구간을 상승 추세의 각도를 훼손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회복력, 그리고 또 하단 지지력을 찾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만 원 위에서 개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은 특히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더라도 12만 5천 원에서는 한번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연초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던 요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이 딱 요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이탈하면서 이렇게 추가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1차 반등 시세 후에 지금 보시면 다시 이번 악재로 인해서 여기서 저항을 강하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지금 2차전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올해 후반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이렇게 유지했었던 요 상승 추세 각도를 이제 한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런 악재성 이슈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속으로 노출이 된 점을 고려했을 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우선 여기 9만 원 라인부터 있죠. 여기 8만 원 라인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거가 우선이고, 자, 일단 지금 에코프로도 특히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올해 초라든가 작년에 그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 구간이실 겁니다. 따라서 단기 기준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번 악재를 한번 통과 후에 다음 반등 구간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탄력성은 이런 악재성 이슈로 2차전지는 당분간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하단 지지력부터 확인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9만 원 초반부터 8만 원 라인의 지지력을 중장기 관점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약세에 코스닥의 하락폭이 낙폭을 더 키웠고요. 반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역시 전체적인 반도체 추세 바로미터 역할인 빅2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등 추세가 견고했고, 특히 9월에서 10월 상승 1파동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런 AI 반도체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승 1파동 구간 매매했었던 이런 대장주들이 정고점 시세 또는 반등 시세, 추세 전환, 말 그대로 본격적인 3파동을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여기 12월 초부터 이제 다음 주인공은 AI 반도체라고 많이 강조드렸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타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예정 및 이에 따른 한한령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그냥 조정에 대한 반등 성격이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도 이제 3거래일 정도는 쉬어가는 방향성 없이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이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이제 의견 차이들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했는데 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폭과 시기에 대해서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경제 전망을 전제로 이번 회의에서 목표 범위를 인하한 이후 당분간은 동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1월 9일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가 크게 부진하지 않는 한 연준이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1월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은 14.9%, 반대로 동결 확률은 85.1%니까 26년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한 두 차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시총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역시 그 코스피의 랠리를 주도한 종목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에서 상회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는 코스피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일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해서 일단 지금 코스피가 4,200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일단 종목별 탄력성은 생각보다 지수 상승 대비 그렇게 체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 하반기부터 시장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표인데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역시 로봇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AI 반도체 우리가 집중한 요 기술주 세 섹터의 순환매를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자 이런 로봇 종목군들 자 그리고 올릭스라든가 제형솔루텍, ABL 바이오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AI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휴림로봇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주요 기술주 랠리에 지금 계속 연말 연초 랠리를 주도한다 보시면 되고 자 역시 이렇게 로봇과 그리고 AI 바이오 자 그리고 AI 반도체 이 기술 세 섹터가 연초 랠리도 주도한다 보시면 되고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1000포인트 랠리까지 우리는 이런 주도 섹터에 계속 추세 반복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월에 주목할 큰 이벤트는 역시 두 개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인데 자 우선 CES 2016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역시 피지컬 AI가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로봇 기술이 차세대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 자 이에 반도체에 이어서 중국과 미국이 여기 로봇 산업을 주고 패권 전쟁까지 시작을 하고 있다. 이쪽 분야에서는 좀 뒤처진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행정 명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CES 2026의 핵심 테마는 AI와 로보틱스, 그러니까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고 최종 결과물이 로봇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동시에 부상할 것. 자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미리 선언도 했고요. 자 이번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피지컬 AI를 핵심 테마로 내세워서 로봇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비롯해서요. 또 로봇 개발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까지 등 이런 피지컬 AI 구축 전략을 강조하겠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로봇 섹터가 최근 급등 구간이라서 한번 이렇게 그 수요일처럼 시장이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있을 때 하락폭이 커 보이지만 여전히 추세가 견고하고 지금 급등 구간이라서 폭은 크지만 이렇게 계속 눌림목을 주거나 한번 조정이 올 때는 계속 비중 확대라든가 챙긴 비중 재확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주도주들 신고가 종목군들 모두 갖고 있고 그리고 3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계속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참여하고 있고 관련 기업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 G2G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정 모멘텀을 통해서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반대로 제약바이오의 나머지 한 축이 AI 바이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매 집중하고 있는 의료 AI 있죠. 그래피라든가 그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뮤논시아, 뉴로핏, 로킷 헬스케어, 고영 등 이렇게 제약바이오 크게 두 축으로 보시면 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의료 AI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도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9월, 10월 상승 1파동 때부터 특히 이 세 섹터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 이 순환매 정말 많이 강조드렸고 지금 이번 주 다시 한번 로봇과 바이오에 이어서 반도체 주도주들이 시장의 주인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섹터는요. 쉬는 쪽은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그리고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질 때까지 급등할 때는 그 섹터는 한 번씩 차익 실현 계속 그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최소 1차 1000포인트까지는 이 세 섹터 중심으로 순환매 추세 반복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60에서 70%는 이 세 섹터의 주도주로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후속주들 매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11월에 큰 한 번의 조정 그리고 12월에 또 한 번의 변동성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투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W자를 통해서 수렴을 한 작업이고 자 연말 효과를 통해서 약간 매매 정리도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일단 1월에는 전통적으로 중소형 랠리입니다. 이런 구간 때 이제 코스닥이 940에서 1000포인트 랠리 구간 때 이 세 섹터의 본격적인 3파동 시세가 나오고 로봇과 AI 바이오에 이어서 지금 AI 반도체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튀어나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아래에서 매집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3파동을 계속 준비하면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이번 주 관심 종목 올려드렸는데 우선 제주반도체라든가 노타, PS 일렉트로닉스부터 반응을 했고 반도체 쪽으로 역시 계속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쪽으로 PS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의 전력 증폭 모듈 독점 공급 이슈가 있고요. 자, 오킨스전자 우리가 정고점에서 1차 수익 실현했습니다. 잠시 뒤에 차트 분석 드릴 텐데 역시 얘는 HBM 마그네틱 콜렉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모두 공급하게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자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GPU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노타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노타는 삼성전자 엑시노드 AI 스튜디오 최적화 기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수요일 정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온칩스라든가 네오셈, CP 시스템, 덕산하이메탈, 텔레칩스, GST 등 우리가 9월에서 10월 상승 1파동 때 신고가 상승률까지 모두 누렸던 이런 대장주들은 이제 계속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타점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봇들과 AI 바이오도 역시 수요일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순환매와 그다음에 일부 차익 실현에 쉬었지만 로봇 종목군들은 계속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활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PNS 로보틱스인데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피는 한 번 더 수요일에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다녀서 차트를 하나씩 보시면요. PS 일렉트로닉스도 수요일 정고점까지 시세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1차 목표가를 대기 중인데 PS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현대차에 이어 이제 삼성까지 진출한다라는 이런 좀 좋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텔레매틱스 통신 모듈의 핵심 부품인 무선 주파수입니다. RF 파워프론트 모듈 기술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텔레매틱스와 같은 통신 모듈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현대차가 AI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완전히 테슬라와 같은 이런 종합 플랫폼 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여기 P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텔레칩스 우리가 1차 그 수익 실현한 SP 시스템즈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유일하게 전력 증폭기를 포함한 무선 주파수 관련 부품을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AI 반도체 PS 일렉트로닉스로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아까 보여드린 이 주도주들의 전체적인 추세에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9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상승 1파동 중소형 AI 반도체가 9월부터 10월까지 상승 1파동을 진행을 했었고, 자 11월에는 AI 거품 논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조정에 같이 조정 2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2월 초 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하단 지지력을 형성했고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랠리 때 중소형 AI 반도체까지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투바닥을 형성해주고 추세 전환까지 성공을 하고 1차 이런 정고점 시세까지 1차 반등 시세를 준 겁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렇게 PS 일렉트로닉스와처럼 여기 위치까지 올라온 종목이 오킨스전자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SFA 반도체, CP 시스템, 노타 그리고 역시 우리 종목이 코리아 서킷은 완전 딴 세상으로 신고가이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PS 일렉트로닉스와 오킨스전자, SFA 반도체부터 이렇게 정고점 시세를 줬지만 아직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쪽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네오셈이라든가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이렇게 정고점에 붙어있는 수렴을 해놓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3파동 시세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주봉인데요. 역시 여기 보시면 8월부터 10월까지 상승 1파 그리고 이제 조정 2파인데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으면은 5,000원을 지키면서 이 구간이 없었을 텐데 AI 거품 논발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한번 털어내고 지금 한 3, 4주 동안의 수렴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반등 시세인 겁니다. 아직 3파동이 남아있죠. 상승 1파 조정 2파 전고점까지의 이렇게 반등 정도가 나온 거고 이제 3파동의 초입 구간 바로 6,5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오히려 6,000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이 형성되면 다시 한번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비중 확대 전략도 제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까지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네오셈 일봉인데 얘도 CXL 관련 후공정 관련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상승 1파를 줬고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11월 전체적인 조정 2파 자 그리고 똑같이 W자를 통해서 지지력 확인 자 그리고 이렇게 역시 중소형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는 이런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한번 장대 양봉 한두 개를 통해서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었으면 네오셈이 딱 여기 11,000원부터 1,500원 라인을 지키면서 이런 추세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11월 전체적인 증시 변동성을 한번 각도가 크게 꺾인 후에 지금 완전하게 봉 두 개로 추세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구간에서의 반복 매매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되고 신고가를 준비해야 되는 타점이거든요. 따라서 네오셈은 금요일에 이렇게 갭상승 출발하지 않는 한 11,500원 위로 갭상승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이 1,500원에 딱 중심값을 그어놓고 이런 구간에서는 평단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고 매집해야 되는 타점.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13,000원의 이런 정고점에서의 매물소와 가정에서의 지수 급락. 하지만 역시 박스권 하단에서의 지지력은 확고하게 다졌고 이제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의 매물소와 가정이다. 요 음봉 3개에 대한 매물소와 가정이고요. 따라서 요 만원 라인부터 있죠. 만원 라인부터 그리고 13,000원까지는 반복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최소한 2-3번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면 되는 위치이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덕산하이메탈, 네오셈 대부분의 중소형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런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코리아 서킷인데 자 중소형 AI 반도체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조정
이번 구간 때도 네, 다른 전체적인 모든 섹터들이 밀릴 때도 얘는 이렇게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고, 네, 12월 변동성 때도 여기 네, 음봉 3, 4개밖에 주지 않았고 오히려 추세는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모든 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탑픽인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보유 영역입니다. 제가 최근에 네, 다시 드렸던 타점이 여기 27,500원, 네, 우리 1차 매수가는 18,500원, 네, 이런 타점인데 지금 12월 조정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못 드렸었거든요. 이 구간 그러니까 32,500원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면 우리 여기서 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네, 다시 한번 반등 시세가 나오면서 이번엔 또 한번 네, 이격도가 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네, 거의 쌍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 더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익절가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네, 우선 42,000원부터 네, 4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계속 홀딩 130% 이상 네, 수익 구간이지만 그냥 계속 홀딩. 자, 오히려 좀 지수가 조정을 줬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4만원 초반에 네, 지지력은 강하게 네, 형성을 할 겁니다. 자, 이 주봉상에서도 네, 최근에 우리가 여기 그어놓고 기다렸던 타점이 35,000원 타점이 네, 22년의 정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후에 이런 정고점 라인에서 한번 지지력을 형성하고 네, 바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 타점은 하나 놓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 18,500원, 네, 두 번째 타점 돌파할 때 22,000원, 또 한 번에 눌림목일 때 27,500원. 요건데 요번에 딱 그와 같은 타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누를 때 그 35,000원의 지지력을 너무 빠르게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우선 네, 이 구간은 우리 그냥 보유 영역으로 네, 끌고 가고요. 자, PCB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인데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 보유 영역으로 끌고 가면서 네, 이제는 여기 4만원 라인에 딱 그어놓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줄 때 네,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도 제가 계속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반복 매매 관심 종목으로는요. 자, 우선 우리가 뭐 사면이라든가 한라캐스트, 뭐 클로봇, 뭐 SP 시스템즈, 오림 PTS, 뭐 휴림 로봇 등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고, 수요일 로봇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타이 시장이 나왔는데 오히려 탄습니다. 또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군들은 끌고 가고, 네,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뭐 하이젠 RNM이라든가 로봇스타 등 네,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정고점 수준에서 챙긴 비중이라든가 모자란 비중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PNS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단기성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근 한 두 달 동안 11,000원 라인부터 네, 14,0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고, 자, 우리의 1차 배수가는 네, 무증 전 기준 1,500원 타점, 그리고 좀 이런 구간에서 네, 계속 네, 정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 자, 그 다음에 여기 12,000원부터 11500 라인에서 다시 한번 네, 반복 매매를 드렸습니다. 자, 수요일 13,000원을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도전하다가 네, 코스닥 급락과 네, 그 다음에 로봇의 숨구르기 네, 구간 통해서 네, 지금 박스권 하단의 지지 작업인 거거든요. 따라서 좀 여기 12,000원부터 11,500원의 지지력을 또 한번 네, 확인을 해주면은 네, 제가 신규분들 네, 다시 한번 비중을 집중 드릴 겁니다. 따라서 그 프로필 아래 네, 링크를 통해서 네,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네, 전체적으로 네, 장중 네, 실시간 체크 드리고 같이 호흡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인공은 정해져 있다. 네, 로봇과 네, 그리고 AI 바이오, 네, 그리고 AI 반도체. 자, 그리고 자, 이런 네, 3파동을 로봇이 먼저 줬고요. 네, 그다음에 AI 바이오가 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이런 네, 구간까지 다시 3파동을 위한 네, 준비 작업입니다. 자, 이 세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건데, 반도체가 올라올 때 로봇 바이오가 시면 네, 이런 애들 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반복 매매 네, 챙긴 비중 재확대. 자,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 역시 한번 목표가에서 네, 일부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 네, 최소 네, 1차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기술 주도주의 추세 반복 매매. 네, 이게 딱 1월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네, 리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